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7일 금요일에 와 있습니다. 와싱턴 소리 시사 프로그램 김종엽입니다. 와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겠습니다. 또한 자와 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지난 5일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예상대로 미 공화당의 참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셧다운은 아직도 멈출 줄 모릅니다. 최장기간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기록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언론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부터 램독이 오지 않았느냐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러티코 언론은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중지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주장을 묵살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공화당의 참패한 중간선거와 길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 말하면 업무 중단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 시기에 들어갔다는 기사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물러날 것이며 그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참패 원인을 셧다운으로 돌리면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무력화시켜서 예산안 통과를 강행해야 한다는 요구를 되풀이했습니다. 폴리티코 매체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형적인 지배력 과시 행사라면서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은 의회로 들어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유권자들에게 아직까지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강력한 공화당의 지도자다. 이에 의원들은 즉각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 초과에 지금 당면에 있습니다. 말하면 정치, 경제, 사법 이런 삼중고에 흔들리는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첫 해에 미국의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치러진 미국의 주요 지역 선거에서 이건 민주당이 뉴욕을 비롯해서 버지니아, 뉴저지 등 핵심 지역을 석권하면서 트럼프식 일방통행 정치에 대한 민심의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연방 대법원 첫 구두 변론에서도 보수 성향 대법관들마저 행정부에 고난하며 이런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국정 운명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 연방정부 최장기 셧다운 사태도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의 큰 위기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편 예산안 협상이 교차 상태에 빠지면서 40일 넘게 정부 기능이 마비되면서 미국 공무원 80만 명이 임금이 없이 집에서 머무는 기간이 지금 40일이 되고 있어요. 한편 공항 보안요원 결근, 공항의 보안요원이 결근하고 있어요. 또 국립공원이 폐쇄됐으며 행정지연 등으로 국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면서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행정부 내에서도 균열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 실무진들이 백악관의 예산 지시를 공개 비판하는 등 내부 저항이 표만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정치 분석가 제임스 스털링은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정책 추진보다도 대립을 우선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선거 패배나 관세 논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견제 메커니즘의 복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 전문 매체인 아ksi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적은 민주당이 아니라 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적은 민주당이 아니다. 바로 이곳 미국의 민심이다. 이번의 결과는 국민이 일반 통행식 통치보다는 상호타협, 현실적인 경제 해법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반 통행식 국정은 정치, 사법, 경제의 3축에서 모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참패와 대법원 판결의 변론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트럼프 제2기 리더십의 향배를 가르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두고서 정치 전문가들은 지난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 벌어진 민주당으로의 표심 이동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에
초태에 미국의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일 치러진 이건 미국의 주요 지역 선거에서 미국의 민주당이 뉴욕, 버지니아, 뉴저지 등 핵심 지역을 완전히 석권했어요. 이것은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독자 노선, 너무 독재적 발상, 일방 통행 정치에 대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거전에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고립주의 강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은 최근 서둘러서 군비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미국보다도 중국의 히토류 의존도가 높은 탓에 군사력 강화 노력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럽은 미국보다도 자신의 어떤 자동차라든가 어떤 전기제품 이것을 생산하려면 중국의 히토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더 오히려 히토류가 필요해서 군사력 강화에 주력하기보다는 이쪽 중국의 히토류를 수입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히토류는 미사일, 전투기, 드론, 말하자면 각종 그 군사 장비에 꼭 필요한 것이 히토류의 그 원료이기 때문에 유럽 전체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국의 히토류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미국의 여성 최초로 연방의회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하원 의장을 지냈던 분이 있죠.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이분이 내년 11월 선거에서는 더 이상 정치 생활을 접고 은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제1기 트럼프 집권 때에 엄청나게 둘이서 싸움을 했죠. 아마 한 8년 전에 아주 이 미국의 언론들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맞짱 뜨는 모습을 생생하게 중계하면서 큰 이슈로 등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최초 여성 하원 의장 펠로시가 은퇴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연방 하원 의장 기록을 가진 펠로시 의장은 정치권에서 여성의 유리천장을 직접 깨면서 미국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정치인이라는 역사를 쓴 큰 인물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만 이 펠로시 의원은 진보 성향이죠. 진보 성향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거의 50세 때에 지난 1987년 정계에 입문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로 2003년부터 20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어왔으며 그중 8년은 두 차례 걸쳐서 여성 최초로 연방 하원 의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 소식입니다.
오늘로서 3주 동안의 이재명 정권의 행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오늘로서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참 말도 많고 칼도 많았죠. 이 국정감사 동안에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씨를 비롯해서 또 방과 의장인 최민희 씨, 또 그 밖에 또 정청래당 대표의 막무가내식 나대기 시작하는, 그리고 상대당인 국민의힘의 그 발언권을 빼는 등 또 퇴장을 시키는 등 아주 독재적인 발상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아주 찌푸리게 했던 이 국정감사가 오늘로서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정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30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었던 베일에 쌓여있는 대통령 제1부속실장 김현지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출두해서 국정감사에 출두해라.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뒤에 숨어서 꽁꽁 숨어서 국정감사에 반드시 나와서 질의에 답해야 돼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 김현지 씨에 대해서 큰 사건으로 비화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의 첫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진 채 몸싸움까지 하면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날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대통령실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신경전으로 시작해서 의원 간의 배치기까지 했어요. 배치기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생중계로 중계되는 많은 국민들이 이 광경을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3특검을 임명해서 내란 특검,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 주가 조작 이런 사건을 위해서 특검, 그래서 또 해병대 수사 사건을 위해서 특검, 새 특검이 설치가 됐었습니다만 거의 이 특검의 그 기간이 끝나는 마당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특검의 요구에 승인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오는 27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내란 특검이 추경호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다가 조인석 내란 특검 검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 동조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것이다, 아니다, 구속할 것이다, 이런 양분 속에서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낀 날씨 속에서 현재 기온이 53도입니다. 그리고 낮 최고 63도가 되겠으며 습도가 70% 이상으로 아주 가장 쾌촉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워싱턴 소리 이만 줄입니다. 김종엽이었습니다.